회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명에서는 전부 다 무한 책임 회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합자에서는 무한 책임 회사도 있고 유한 책임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는 유한 책임 사업가 주식회사도 유한 책임 사업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명 회사하고 합자회사는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다르니까 책임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다 유한책임회사니까 그냥 왜 별도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 질문입니다. 어, 뭐 또 다른 질문 해보면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겠네요. 합자회사가 지금 미국 명칭이 리미티드 파트너십인데, 그죠? 예. 근데 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회사라고 유한책임사원하고 두 개 다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왜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냐고, 언리미티드 파트너십. 왜냐면 무한책임 사원도 있어요. 이해가 갔죠?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예. 근데 하여튼, 여하튼 합자에서를 보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얘기하네요. 희한하네요. 그것도 뭐 의문 사항이고요. 어, 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나 둘 다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 LL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도대체 차이가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법상의 회사고 아까 협동조합법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상법상의 회사 안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드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자, 한명회사 파트너십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 한명회사는 아까 봤듯이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한책임 사원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P 이렇게 얘기합니다. General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십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파트너십하고 한국의 한명회사는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네. 어, 무한 책임 사원은 개인 기업 경우와 같이 기업의 진 부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기업의 소유자입니다.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이런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자, 개인 회사는 무한 책임 상환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요 기업하고 나하고 공간이 없으니 내가 잘못해서 내 개인 재산을 박아내야 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개인 재산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명 이상이니까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무한 책임을 지는데 한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요. 나머지 한 사람은 덜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돈 벌면 우리 둘이서 반반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돼. 그러면 내 개인 재산을 갚아 놔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별 잘못도 안 했는데 회사에 굉장히 덜 관여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내 개인 재산을 다 박아내야 돼.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식의 회사가 존속이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 한 명에서는 주로 뭐 어떤 데가 한다는 거예요. 법무법인, 그다음 뭐예요? 회계법인, 영리법인, 컨설팅 회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어떤 거예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돈이 별로 없고 뭔가 또 큰 일을 하려면 서로 힘을 모아야 되니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하는데 어차피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 전부 다가 다 평판이 망하는 구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사원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진짜 너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무한 책임 사원으로 다 들어오고요. 서로 공동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아마 구성원 서로도 저놈이 나쁜 짓을 안 하고 있냐 하는 감시를 할 거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오히려 주식회사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업무 품질의 신뢰도가 제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큰 그 법률 사무소가 누구냐 하면 김현장인데 김현장은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합동법률사무소예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조합이에요. 조합.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에요. 세법상으로는 개인 공동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한 사람이 다 그냥 개인 회사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계약 쌍방이 있으면 쌍방의 법무 대리인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법인들은 A와 B의 법무 대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 충돌이 있을 거 아니야. 양쪽이. 그런데 한 법무부인이 양쪽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해 충돌, 이해 상충의 이슈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법무부인이 양쪽을 다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김현장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개인 공동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변호사가 A 회사를, 갑 회사를 맡고 B 변호사가 을 회사를 맡고 해서 둘 다 김현장이 법무대리인인 경우가 발생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질문, 뭔가 김현장이 이런 이상한, 요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부 다 파트너십, 한 명 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가져올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합사회사 이야기해요. 합사회사. 합사회사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무한책임사원은 아까 GP라고 이야기했고, 유한책임사원은 LP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LP, 리미티드 파트너예요. 그죠? 그럼 누가 더 권한이 많을까요? 제너럴 파트너, 무한책임사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유한책임사원이 더 많을까요? 무한 책임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책임이 더 많으니 권한 더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유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합자회사하고 그 리미티드 파트너십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뭐 교과서에는 그 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유한 책임사항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지고 그 지분은 가능하지만 오케이 여기 있네요. 경영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무한 책임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 책임사는 돈만 박아넣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어, 그 사모펀드, 어, 영어로 PEF, Private Equity Fund, 그죠? 이 같은 경우에 이 사모펀드가 이 합자회사, 리미티드 파트너십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보니까 합자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도 꽤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보면 아마 어느 사모펀드는 합사회사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합사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는 자기가 이 조합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조합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하튼 어, 이 자금 운용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보통 그 GP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누구야? 이 돈 박아넣는 데 있죠. 뭐 기금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유한책임 사원입니다. 교수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아, 질문 아무 때나 하십시오. 네. 그 무한 책임 사원은 그게 이 투자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투자 전문가가 손실을 내면 전문가가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모펀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운용 그 펀드 매니저가 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용한 펀드가 돈을 잃었어요. 그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도 있거든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도 손실을 보는데요. 사모펀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자회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은 만약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못 갚으면 그럼 자기 전 재산을 박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모펀드는 손해가 나지만 그 사모펀드가 돈 빌려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린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모펀드의 GP가 자기 개인 재산을 박아 넣는 건 아니더라고요. 됐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우리 일반적인 공募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어, 자기 펀드에 돈 투자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모펀드는 적어도 이 GP가 자기 돈을 박아 넣은 거죠. 그렇지만 자기 박아 넣은 돈이 이 펀드의 전액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소액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고. 그죠? 만약 그 유한 책임사한테 약속했던 그 수익하고 이런 걸 주고도 돈이 남으면 그 돈은 누가 가지겠어? 무한 책임 사원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펀드보다는 사모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갔어. 아니, 이익이 난다. 사모 펀드 이야기하면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모 펀드를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이야기했는데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냥 프라이빗 펀드죠. 사모 펀드는 프라이빗 펀드. 우리나라 법에 하면 사모 펀드는 온갖 종류의 펀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했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도 사모 펀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해치 펀드도 그 불특정 다수한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특정 소수한 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해치 펀드도 사모 펀드예요. 벤처 캐피탈도 사모 펀드예요. 특정 소수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 프라이빗한 에쿼티,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물론 상장 주식 포함해가지고, 투자하는 펀드를 보고 우리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네. 상장 주식인데 아주 독특한 투자 전략을 쓰는 그런 펀드를 보고 우리 헤지 펀드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상호펀드 중에 그 돈을 가지고 벤처 기업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겠죠. 그걸 보고 벤처 캐피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에는 투자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호펀드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인데 합자회사 형태의 벤처 캐피탈도 있는데 투자 조합 형태의 벤처 캐피탈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어째 그럴까? 이게 이제 관심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자, 유한책임회사, 리미티드 라이블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 회사는 주식에서 좀 비슷하네요. 전부 다 유한책임회사. 그죠? 미국의 LLC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 말은 미국의 LLC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다. 이런 거죠. 그죠? LLC는 세금 면에서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개인기업 또는 한명회사 유사하면서도 소유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기업 형태이다. 그래서 이중과세 형태, 과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이 뭐냐면 미국에서 왜 LLC라는 형태를 가지냐 하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안 가지고 LLC라는 형태를 가지냐 하면 어, 이 이중과세가 없던 거예요. 세금 면에서는 그냥 이게 이 회사에 번 돈이 다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 회사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냥 소득세를 내면 되는 그런 구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과세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LLC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라는 거죠. 그죠? 어, 또 하나 주식회사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식회사의,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사원의 수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 규제 없이, 공시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LLC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사를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회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어,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공시 의무가 없거나 약하고 대신에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겠죠. 공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처로부터 대규모 자금